안녕하십니까, 지수선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가면 제 외사촌 동생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외사촌 고종사촌과는 그렇게 먼 촌수가 아닌데도 서로 사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한 5, 60년 집안의 대소사 말고는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잘 없었는데, 얼마 전에 그 동생하고 같이 사석에서 자리를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나 형 별로 좋지 않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는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라서 그 무슨 말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동생이 저하고 3살 차이 납니다. 그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동생한테 핥아 먹다 이것을 표준말로 제대로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거 문제를 못 맞춰가지고 굉장히 부끄럽고 이래서 굉장히 그때부터 저한테 대한 생각은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이런 사고로 생각을 했다 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 용서를 하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부터 지금 잘 지냅니다. 근데 핥아 먹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나라 한글은 한글을 가지고는 난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외국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 와서 우리나라 한글을 배울 때에 이 밥다, 날씨가 맑다, 혹은 훑어내다 이런 이야기를 쓰자면 조금 어려운 때도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렇듯이 어떤 글자를 두고는 이 난이도 가지고 주로 이제 평을 많이 하는데요. 한자의 이 난이도를 가지고 한자 능력 급수 시험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주 쓰는 글자는 획수가 많더라도 쉬운 글자에 들어가고, 자주 쓰지 않는 글자는 획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어려운 글자에 들어가는데, 이를테면 배울 학자 같은 경우는 획수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도 8급 가장 기초급수에 나오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7, 8, 설자리 없어서 제가 모양만 내겠습니다. 어떤 문자에서 위에 획수 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수학 기호에서 파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 모양의 한자가 있습니다. 우뚝할 올자인데요. 그 글자는 이 읽기 특급에 들어갑니다. 획수가 불과 3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글자에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어떤 글자를 두고 그 뒷이야기, 숨은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뜻을 파악하기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는 납신에서, 납이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자는, 납신자 이 글자는 우리나라 사람들 성시에도 신시, 이 글자를 쓰는 성시가 있는데, 그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납신자에서 납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신자 이 글자를 이야기를 하자면, 갑옷갑자 말미암을 유자 납신자 이 글자 시리즈로 같이 해석을 하면 뜻이 금방 해석이 됩니다. 이 갑옷갑자에서, 갑옷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전쟁 났을 때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겉옷, 이 갑옷이잖아요. 그래서 껍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겉옷이니까 껍질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글자는 제가 사진도 준비했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모양은 쉽게 이야기하면 표고버섯 생각하세요. 표고버섯 자루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의 이 자루가 달린 이 모양, 그래서 갑옷갑자나 말미암을 유자나 납신자에서 이 밭전자 모양이 들어가는 게 전혀 밭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밭전자 생각 버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콩 같은 식물이 땅속에 심어졌을 때 껍질을 이고 올라오는 의 모양도 된다.
그래서 이것은 껍질이 발아에서 제일 처음에 삭이 제일 처음에 텄으니까 갑을병지에서 갑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식물이 삭이 터서 발화된 최초의 과정, 그래서 어떤 가장 먼저 이런 뜻도 이 글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이런 뜻도 되고 어떤 그 실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 들어가서 활용되는 글을 보면 가장 잘 사는 사람은 갑부라 했더니 이 갑옷이 여기서 갑옷이 아니고 가장 어떤 데는 부자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을 떠서는 이 배의 갑판은 그 외피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그 갑각류라는 뭐 곤충 같은 경우에 그 분류하면 등의 껍질을 이고 사는 어떤 그런 곤충들을 갑각류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갑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자는 표고버섯을 세운 상태가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글자는 만약에 이 부분이 씨앗이랐을 때 자양분이 여기서부터 말미암아서 여기서부터 식물이 싹이 터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 되기 때문에 이 글자는 자유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떴다, 사유가 떴다, 그 다음에 유래라는 뜻에서 바로 말미암을 유자는 그런 뜻을 해석을 하면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납신자, 이 글자는 갑옷갑자에서 이 표고버섯을 세워 놓은 모양이고, 말미암을 유자에서 이 표고버섯은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면 이 두 개 표고버섯을 아래로 붙인 모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한 놈은 위로 올라가고 한 놈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래 위로 잡아 당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다는 뜻이. 그래서 원래 이 글자 납신자 이거 아니고 옥편에서 잡으면 편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또 사람 인변에 이 납신자는 이것이 별신으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신축성이 있다. 신축력이라 할 때, 신축이라 할 때는 느리고 줄일 때, 신축할 때는 사람 인변에 납신을 써서 별신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 자체가 사실은 별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들어가서 쓰이는 예를 보면 신고하다, 신청하다 이라 할 때에 신고나 신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뜻, 의사를 펴내는 거니까 신고가 되고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가 그러면 왜 납신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납은 원소 기호로서 이거 납땜하는 납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납신자에서 납은 원숭이 이야기입니다. 12가지 띠 중에서 원숭이 띠 있잖아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 원숭이 띠를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아마 띠가 무슨 띠냐고 물으면 나 원숭이 띠입니다 하지 않을걸요. 그럴 때 잔나비띠 혹은 잘래비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조금 뭐 가치가 좀 달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아침에 오전에 원숭이 이 발음 세 번 발음만 해도 그날 하루 종일 재수없다 해서 원숭이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라고 정작 지칭할 때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 잔나비라고 했다. 그래서 원숭이가 잔나비가 되고 잔나비가 줄여서 나비가 되고 나비 되고 이렇게 해서 납신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하필이면 이 글자 납신이 된 것은 60갑자 중에서 지지에 해당되는 자축인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서 신, 여기에 해당되는 띠가 원숭이 띠다 되다 보니까 원숭이 띠가 납신, 이래서 납신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다음 나오는 글자, 이 글자가 이 닭유자라고 보통 옥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글자 닭하고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글자인데, 띠가 하필이면 닭띠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닭유라고 한 것이지, 이 글자는 본래 술병을 보고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214글자 부수 글자에서 이 글자가 들어간 부수는 김치나 간장이나 식혜나 술이나 등등 발효식품과 관계 있는 글자에 무조건 이 글자가 쓰인다. 그래서 술과 관계 있는 거다. 앞에 삼수를 붙이면 바로 술주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글자는 즉 원숭이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띠가 원숭이 띠다 보니까 납신이 된 거지, 원래는 별신, 그 다음에 거듭신도 되는데요.
위로도 잡아당기고 밑으로도 잡아당기니까 당기고 또 당기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듭 당긴다. 그래서 이 글자는 제가 여기 신신당부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신신당부는 한 번 하고 마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하고 또 하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짐 받고 하는 어떤 그런 부탁을 신신당부로 할 때에 신신당부는 여기서는 바로 거듭신자로 쓰인다는 알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신명기라고 썼습니다. 신명기 이 글자를 딱 써보고 보면 아마 기독교 종교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요.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무슨 말이냐면 거듭 내린 명령에 대한 기록, 이런 이야기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신명기 뜻을 제대로 잘 몰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뭐 대체적으로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옛날에 10개 영화 보셨잖아요. 그 차튼 헤스턴, 그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신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족들이 그 타락에 빠지고 그다음 뭐 우상숭배도 하고 뭐 도대체가 이 뭐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니까 성이 나서 약발 받아갖고 뭐 계명을 지금 던져버렸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받은 계명 10계명은 그 돌판에 부서졌답니다. 그 두 번째 명을 10계명을 받은 거듭명을 받은 기록. 이래서 여기서도 이 신자는 납신자이고 거듭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저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이 글자가 사람 성에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시성.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점잖은 인간관계 거래를 할 때에 상대 이름을 한자로 쓸 경우가 있죠. 그럴 때에 그 사람 성씨 이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못 쓰면 이거 신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똑같은 발음인데도 다르게 써 있는 다른 글자들이 있는 성씨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잠깐 몇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좋아서인지는 몰라도 만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내 이름을 기억을 해줄 때 그때 기분이 참 좋죠. 그 반면에 나는 그 사람 이름을 아는데 그 사람 내 이름 모를 때는 좀 섭할 수도 좀 있긴 하겠고, 그런데 특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그중에서 성, 이거에 대한 어떤 가치는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한자로 써줄 때는 기분이 참 좋고 내가 대접받는 기분인가 하면, 그와 반대로 자기로서는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특히 성을 다르게 썼을 때는 인사를 받고도 쓰기 유쾌하지는 못한 것이 사람 이름에 관한 한자를 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를 다른 글자로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데 몇 가지 경우만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 주제가 납신자와 관계되는 글자라서 신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납신자, 표신자, 이 글자를 쓰는 평산신시, 이 성은 이래 써야 되고, 매울 신자를 쓰는 이 성씨도 있습니다. 보건관이 아마 저는 영산신시인 줄 아는데, 이를 들면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그 사람들이 창업주 이 성이 신기했고, 그분 성이 매울 신자를 쓰고, 그 다음에 삼가할 신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시하면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고는 쓰지 마라. 아예 쓰지 마라. 그러나 알면 써주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시 같은 경우에 이 나라 이름 정자, 이 경우 이 성이 이 성보다 많습니다. 이 고물의 정자인데, 뭐 이런 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라 이름 정자 이거는 뭐 보통 당나귀 정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글자 8팔자 아니고 이 글자를 바로 씌워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저는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만 8팔 아니고 거꾸로 이렇게 있으면 이 모양이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해서 당나귀 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고물의 정자인데 이 장정 정자예요. 원래는 이 장정 할 때 이 고물에 여러분 아시죠? 경상도 지면 곤배를 하는데 이 곤배정시다 혹은 당나귀 정자다 이렇게 할 때 어쨌든 이 성 두 개도 확실히 알고 써야 되고, 그 다음 임시 같은 경우에 숲을 임자서는 이 나주 임시인 줄 아는데요. 이 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이면에 북방 임자, 이 막길 임자를 쓰는 이 글자는 이 풍천 임시 같은 경우에 임시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즘 그 가끔 그 뉴스에 나옵니다. 뭐 조국인가 뭔가 하는 그 전에 장관 했나? 이 양반 정이 이 성을 쓰는데 이 장영조씨 이 발음을 이 조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장영조씨 아닙니다. 장영조씨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에 이 성이 더 많습니다. 그 나라 이름 조자인데요. 한양조씨 혹은 경상도 하만조씨 이런 조씨, 여기는 조씨인데 이 확실히 다릅니다. 이 전혀 이 조상도 다르고 가문의 유래가 다르니까 확실하게 뭐라고는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시, 온전전자, 정선 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이 있는데 이 전시 있고 밭전자서는 이 담양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쓸 때 제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조심했었죠. 온전할 전자는 덜입자 밑에 써야 되지. 사람이 밑에 쓰는 이 전자는 없습니다. 옥편에 없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한때에 어떤 초상집에서 봤습니다. 옛날에는 초상 쳤을 때 그 문상객들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 부조를 주고 하는데 이 전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 꼬장꼬장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서기였대. 그를 모르면 붓을 들지 말라고 고도 제거를 해봤는데, 전시 있을 때 여러분들 제발 이걸 그저 드립 밑에 쓰십시오.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시 혹은 류시, 이거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버들유자서는 이 글자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화유시 이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유시는 너는 무슨 유가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는 버들유가다 혹은 모금도 유가다 혹은 인월도 유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모금도가 달리 모금도가 아니고 토끼 묘자, 세금자, 칼도자, 묘금도가 되다 보니까 모금도 이라는데 이 글자는 삼국지에는 유방 그 양반의 성이 이거고, 그 다음에 뭐 기계유신 줄 아는데요. 이 글자도 사실은 인월도가 아닙니다. 이벌도예요. 이 글자 원래는 이 들이 밑에 쓰는데 이 사람이 밑에 쓴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인월도 뭐 인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월도 유가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유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발음을 유시라고 하잖아요. 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시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모르면 아예 서지를 마라. 그러나 알면 그렇게 서지면 더 인사를 받는 저런 경우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성시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또 많은데 다 하려면 이거 가지고도 한편 동영상을 만들어야 될 만큼 많은데요. 어쨌든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특히 남의 이름 한자로 쓸 때 모르면 쓰지 말고 알면 더욱더 많이 써주라. 특히 성시 쓸 때는 발음 같은 거에 유념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역시 제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숨은 이야기, 알고 보면 참 이해가 가고 접근하기 쉬운 뒷이야기, 한자의 뒷이야기, 숨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좀 봐주시고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구독, 좋아요 이거 눌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치가 없습니다만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